전 이제 요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재명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보고 싶은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출마했었으니까 부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재성 현재 부산 시당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영입 인사였습니다. 부산 시당위원장 출마했을 때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당심과 민심을 이제 등에 업고 부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파는 이재성 혼자에게만 맡겨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재수 의원이 유일한 현역 3선 의원으로서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해양수산부 이전을 당대표 이재명 후보가 받아버렸습니다. 공약으로 수용했구나. 왜냐하면 이게 부산만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인천도 요구했고요. 다른 주요 지역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대선 때는 현역이니까 전재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싹 돌았거든요. 근데 결론을 봤더니 갑자기 정계 은퇴한 김영춘 선대위원장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 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년에 김영춘 선대위원장이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갑자기 편승한 건가? 아닙니다. 3명 집단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그러니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철저히 능력주의입니다. 철저히 능력주의고 이것도 역시나 실용주의 사고관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됐고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축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성과를 보는지 당원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부산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십시오 하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한 사람이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곧 지자체 선거 또 총선 쭉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지방 그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난 대선의 그 득표율, 자기 총선의 득표율, 이번 대선의 득표율 네. 볼 겁니다. 본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최소한 총선 때보다 지금 대선 떨어지면 뭐라고? 놀았던 거 아닙니까? 많이 놀았네. 많이 놀았네. 해태했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경기도 오산 얘기하면 안성 뭐 이런데 뭐 누구라고 조신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받았던 게 이번 대선에 가가지고 덜 받게 된다. 그러면 다음엔 공천 안 줘야 돼요. 대충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마 그러면. 아니 박지원 의원 참고로 92% 얻었는데 해남안도 진도 95% 나와야 되겠군요. 100% 보니까. 나와야 됩니다. 힘들어요. 글쎄 거기는 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거기는. 그보다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네. 하나도 여러분 다시 보요. 박지원 의원, 박지원 후보가 TV 토론할 때 상대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해남안도 진도 지금 내려가서 준비해도요. 그거보다 답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온 사람 같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압도적 이기면 다음 대선 때 적당히 표를 주십시오. 내가 그래 되면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비교 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기 선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네. 남이야? 너네들 대통령 될 사람인데 집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권하는 게 정당의 목표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 대선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지역구에 대충 혜택해가지고 낙선된 거예요. 사실은 0.73이잖아. 그 애들이 열심히 안 하잖아요.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되지 뭐 일 대충 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책 선거가 되긴 어렵겠지만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왜냐면은 국가 비전을 새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들어보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이 네.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미션을 받았다고요. 저는 이제 뭐 본선거 기간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겠지만 네. 제가 준비한 정책들은 이제 다 당으로 넘어갔고요. 본선거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정책이고 주로 온라인 쪽 온라인 관련된 네. 커뮤니티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공약을 준비를 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해야 채택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동향과 이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SNS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들은요. 아직까지는 후보님만큼의 그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책을 제안할 때 최대한 낮은 것처럼 줘야 채택 확률이 높아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오프라인도 있는데 온라인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코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코인이요. 네. 갑자기 트럼프 떠오르는데. 트럼프 떠오르는 이유가 먼저 비트코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인의 원래 뜻은 동전이에요, 동전. 그렇죠. 예. 오프라인의 실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인 얘기하면 무조건 비트코인, 온라인 쪽으로 생각하죠. 아.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반상회가 지역 커뮤니티예요. 지역 주민사회의 뜻이 커뮤니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모두 오프라인에 있던 단어를 온라인으로 떠올리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커뮤니티의 공약은요. 오프라인의 공약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표 효능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했고 잘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아, 우리 박지원 변호사도 과거에 예. 그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만나보신 적 당연히 있겠죠. 예. 네, 예. 그쪽 만나면 개인적 얘기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좀 느낌을 받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예.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밖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래요?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언론 표현이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좀 나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엄청 막 뭐라 하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아이스러워요. 아, 사석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원래 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집비 모르거든요. 지만 계속 말을 해요. 저는 뭐 지가 돈 내니까 뭐 저는 그 신경 안 쓰고 들어주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달라요. 맞아요. 다 얘기를 너무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그 분위기가 오를 때까지 계속 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진면목이 좀 달리 언론이나 통해서 보여져서 조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 상당히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잘 그리고, 들어준다. 예, 잘 네. 들어주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지 맘대로 말 던지고 막 그릇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성남에 지금 살아서 성남시장 뭐 그래서가 아니고 네. 제 거주지가 네네. 성남인데 그때 이제 우리 용인인가요? 고길이 그런 거 하면서 어떤 그 실천력들을 봤거든요. 실천력 한 가서 막 야 빼가 아니에요. 말로 다 설득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직접 얘기하고 그런 네. 것들 제가 감동을 좀 받았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대선에 통과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그런 인간적이지만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묘사가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비슷하게 생각 좀 하십니까? 네, 대표 후보님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이고 또 두 번째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섭렵해서 허점이나 어떤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준비성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더민주 전국혁신의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을 제가 엮었는데 네. 거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뭘 보고를 하는데 좀 대충한 거예요.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한 0.2에서 0.5%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갑자기 이제 회의 중단시키더니 계산을 혼자 한 거죠. 0.2에서 0.5% 차이는 500억이다. 지금 500억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아.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혼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뒤로부터는 정말 꼼꼼하게 따지시는구나. 네, 예.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네. 꼼꼼하게 비판할 수 있고 꼼꼼하게 시행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아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긴장만 하느냐?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때 긴급 재난지원금 그거 14일 만에 다 바로 예. 지급 완료했거든요. 경기도가 1,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명씩 오케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잘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전부 포상, 휴가, 진급. 그러니까 적절하게 논공행상을 네. 잘 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사회로 될 네. 것이고 공무원이지만 나 이거 잘해봤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진급과 적절한 대우, 처우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다면 결국 혜택을 보는 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기대하고 빨리 도래하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까다롭고 깐깐한 네. 사람인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의 어떤 공약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이게. 살짝만 좀 알려주시면. 네. 제가 대단한 걸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저희 또래만 공감하는 걸 냈겠죠. 아마 네.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거 던지면 참 좋아하겠구나라는 네.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지난 총선 때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때 이제 취향 저격 공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취향 저격 공약. 네, 취향 저격 공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보배드림이나 또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주차 빌런들이 많습니다. 주차 빌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유지라서 아파트에 막 2칸을 지 혼자 비싼 외제차라고 막 쓰고 주차는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처벌 규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법률 개정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하고 얘가 누군 찾아내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 주차 빌런 강력 처벌 공약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대표님 보시더니 좋네요 하고 이미 어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사전에. 예. 그러면 거기 탁 붙여서 공약 딱 올렸더니 모든 자동차를 좋아하는 커뮤니티는 다 그날 1등이에요.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효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러고 했지? 이런 느낌이고. 우리만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난임 부부가 많으니까 난임 치료를 할 때 몸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휴가를 써요. 근데 난임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상의 사유로 휴가를 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휴가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에서 난임 관련된 휴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난임 유급 휴가 지원 제도를 하자. 올렸더니 너무 좋다. 근데 또 마치 민주당 어떤 의원이 이런 또 있어 법안이 있어. 예. 탁탁 붙여서 올렸어요. 그럼 맘카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어떻게 이걸 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 대선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같이 하는 방송에서 빠지더라고요. 약간 서운했는데 큰일 하고 계시네. 몰랐어요. 다 하고 있구나. 몇 개가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방송이 나가면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오창석 평론가한테 각 의원실에서 법안을 보내면서 이것도 띄워달라 이럴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혹시 박지훈 변호사님도 저는 뭐 정치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좀 건의하고 싶은 공약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저는 뭐 사실은 너무 상황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방송 준비할 때 이상한 일이 터지다 보니까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제대로 다 돌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늦었다. 원래대로? 예, 다 돌려놔라. 음. 철저하게 복수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정치보복 끝날 일을 갖고 결국은 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들이 반대로 만든 겁니다. 사법 카르텔이.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고 저는 그 선한 의지를 제가 봤습니다. 또 안 할 사람이고 너희들이 만든 거야. 어차피 복수해라 그냥 복수해서 다 죽여. 이거는 취소, 이거는 취소. 죽이지는 말고. 어차피 선거는 이제 양자 대결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뜻대로 간다면은 구 여권은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 한덕수. 사실은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저는 요거 하는 전에 오늘 김문수가 김문수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한동훈은 오늘 이제 이따 발표하지만 요거 시간상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발표는 맞습니다. 김문수가 됐을 때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그 눈빛이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그 눈빛을 살짝 보면 쉽게 저걸 양보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형 완주할 수 있어요. 국적이 어디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국적이 어디요? 미국이요. 당신 미국이요. 나 도지사인데. 뭐 이러면서 한덕수를 완전히 고립시킬 가능성 저는 있지 않을까. 저도 갖고 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김문수 편입니다. 한덕수 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김문수가 제가 김문수라면요 당선되고 3일간 잠수 타면 그만이에요. 전화기 꺼놓고 안 나타나면 그만이에요. 전당대회에서 들고. 그러고 뭐 안 되겠네 한덕수 내가 할랍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당무 선권을 갖고 있거든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만약 한덕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상대가 될지는 좀 저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분이 전 한덕수란 사람이 무슨 결단력이 있을까? 대통령 까밀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을 업해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각오는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각오를 한들 대선이란 건 굉장히 어떻게 냉정한 심판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 한덕수 토론을 붙는다.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장과 부주장이 싸우면 당연히 주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끄트머리에 있는 동조자와 그 내란을 척결해야 한다는 사람이 붙으면 프레임 싸움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어서 당신도 유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죄도 나뉩니다. 절도라도 유죄고요.
허위 사실에도 유죄고요. 네. 내란도 유죄인데요. 경중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고요. 계획도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떠나서 실력도 뭐 네. 할 줄 알아. 신문만 볼 줄 알지 뭘 할 줄 알아.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는 흠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네. 무슨 마늘 협상 이상의 한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임명될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기 조금 명분이 조금 떨어져서 봐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번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빌미로 선출될 김문수 후보가 저거 봐 흠결이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흔히 말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일화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서 갈 텐데 결국은 김문수가 밀고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고 뭐 한덕수는 네. 김문수의 백댄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희 예측이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마지노선은 예. 한덕수 쪽에서는 좀 이상한 날짜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부인이 길이를 받아온다든지 그런 상황도 열릴 수 등록일 있습니다. 이후로 막 받아와. 이 날이 너무 좋으면 어떡해. 그럼 이 날이 너무 좋으면 어떡해. 아니면 뭐 6월 7일로 받아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